안녕하세요. 보석감정사 다이아몬드 감정법을 강의할 미래보석감정원 실장 구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팅된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다이아몬드 유사석에는 무엇이 있고 이 유사석을 어떤 식으로 감별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로는 세팅된 다이아몬드의 클래리티, 컬러, 커트 등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유사석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유사석의 다이아몬드와 유사석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 유사석을 어떤 식으로 감별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바로 이번 과목입니다. 먼저 세팅된 다이아몬드의 감정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정확한 감정은 나서 상태, 즉 다이아몬드가 반지나 목걸이 등에 세팅되지 않은 상태를 이루어집니다. 즉 다이아몬드가 반지나 목걸이에 세팅되지 않고 다이아몬드 스톤이 나석, 다이아몬드만 따로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감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팅된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금속으로 감추어지기 때문에 이 감춰진 부분에 해당하는 치수, 비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 감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클래리티 등급의 구분을 위한 다이아몬드의 내부와 외부 특징들이 발견되기 어렵고 그리고 또한 세팅된 금속의 색이 다이아몬드 컬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 측정과 검사를 이유로 세팅된 다이아몬드 감정은 보다 많은 주의와 보완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인식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세팅된 다이아몬드의 클래리티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세팅된 다이아몬드의 클래리티 등급 구분을 하는 방법은 나사 상태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세팅된 다이아몬드는 금속이 반사가 되어 내포물의 분별이 힘들고 한정된 범위와 각도에 의존하며 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한 프롱, 즉 난발, 다이아몬드를 물리고 있는 금속 부분이 바로 이 프롱입니다. 이 프롱의 아랫부분은 반대편 퍼빌리온 쪽을 통해서 반사된 반사상을 관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속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이러한 내포물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도를 할 때는 이러한 프롱을 비슷한 금속 부분, 즉 다이아몬드를 덮고 있는 부분을 흑색 점선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상태에서 검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러한 불확실한 존재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1에서 2등급 정도 허용 오차의 범위를 주고 클래리티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컬러 등급 구분입니다. 세팅된 다이아몬드의 컬러는 정확하게 등급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세팅된 상태에서는 컬러 비교가 용이한 퍼빌리온을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퍼빌리온을 통해서 마스터스톤과 비교하며 등급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팅된 금속의 색에 의하여 페이스업에서의 관찰을 했을 때 컬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의 색이 옐로우 컬러인 황색이다. 그러면 무색의 다이아몬드는 약간의 황색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옅은 황색의 다이아몬드가 백색의 금속에 세팅이 되면 황색을 강조하게 되고 옅은 황색의 다이아몬드가 황색의 금속에 세팅이 되게 되면 이 옐로우감이 많이 옅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 등급 구분에는 금속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컬러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배경과 조명은 나삭의 경우와 비슷한 조건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스터스톤과 최대한 가깝게 근접시켜서 좌우로 번갈아가며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스터스톤이 세팅된 다이아몬드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찰을 할 때 10배의 루페나 현미경을 사용해서 확대하고 크라운의 같은 부위를 관찰하며 비교를 합니다. 컬러 등급 또한 정확성의 비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에서 3등급 정도의 오차 허용 범위를 두고 컬러 등급을 구분하게 됩니다. 세팅된 다이아몬드의 커트 등급을 구분하는 요소는 나석의 상태와 같이 거들의 직경,
테이블의 크기, 크라운의 각도, 퍼빌리언의 깊이, 거들 두께, 큐리 크기, 피니쉬까지 모두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거들 직경은 레버리지 게이지와 같은 기구로 측정을 하고요. 하지만 이 측정할 수 없도록 거들이 가려져 있다면 거들 직경을 추정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테이블 크기는 나석과 같이 실측 내지는 추정을 해서 테이블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크라운의 각도는 페이스 어법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추정된 크라운의 각도와 테이블 길이의 비율을 이용하여 크라운의 높이의 비율과 크라운 각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프롱 세팅의 경우, 즉 금속의 일부분으로 세팅이 된 경우에는 프롱이 가리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거들의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롱 세팅이 아닌 다이아몬드의 가장자리가 금속에 의해 모두 덮여있는 베질 세팅의 경우에는 퍼빌리언에 반사되는 거들을 관찰하고 관찰한 거들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퍼빌리언 깊이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퍼빌리언 깊이는 나석과 같이 목측법인 페이스 업법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깊이는 측정 기구가 큐리까지 닿아서 측정할 수 있다면 실측으로 측정을 합니다. 펜시컷의 퍼빌리언 깊이는 전체 깊이에서 크라운 높이와 거들 두께를 빼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큐릿의 크기는 세팅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와 동일하게 테이블을 통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피니쉬인 폴리쉬와 대칭은 나석 상대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지만 가려진 반사상 부분은 앞에 다른 부분을 보았던 것처럼 반사상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량입니다. 캐럿 중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게이지 등과 같은 기구를 사용해서 크기를 먼저 측정합니다. 만약에 큐릿의 밑이 막혀 있어서 전체 깊이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이아몬드가 이상적인 비율로 연마됐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추정한 깊이는 평균 거들 직경 곱하기 0.60을 하여 퍼빌리언 깊이가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연마 비율로 연마됐다고 가정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프로포션 도표를 이용한 전체 깊이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먼저 추정한 전체 깊이의 비율은 크라운 높이 퍼센트 더하기 거들 두께 퍼센트, 퍼빌리언 깊이 퍼센트가 전체 깊이의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추정한 깊이를 계산을 하면은 평균 거들 직경 곱하기 추정한 전체 깊이의 비율을 하게 되면은 이 추정한 깊이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거들 직경과 깊이 또는 길이와 폭 깊이를 이용한 컷 형태별 중량 추정 공식을 사용해서 중량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 추정 공식은 지난 시간에 캐럿 시간에 얘기를 했던 그 공식을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식을 대입해서 추정할 경우에는 거들의 두께에 따른 중량 수정치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펜시 쉐이프는 거들의 윤곽의 변화에 따라 중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페어 형태의 높고 사각진 숄더, 그리고 오벌의 사각진 코너, 그리고 페어 하트 및 마퀴즈의 부푼 윙, 그리고 에메랄드 컷의 퍼빌리언 벌지가 중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식을 대입해서 중량을 추정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정에 의한 중량이란 것을 분명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팅된 다이아몬드 감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팅된 다이아몬드의 감정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감정은 나석 상태, 즉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만이 있을 때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세팅된 다이아몬드를 감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팅된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감정을 등급을 구분을 하시고 반드시 표기를 해주어야만이 나중에 크나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유사석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아몬드 유사석의 진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쉽게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물질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물질이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땅에서 직접 채굴되기도 하고 일부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다이아몬드의 모조석을 유사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떠한 유사석도 다이아몬드가 지닌 브라이트니스, 파이어, 신틀레이션, 즉 광학적 효과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효과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이아몬드 유사석의 진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유사석은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보다 희귀도가 낮기 때문이죠. 이러한 다이아몬드 유사석은 다이아몬드와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전혀 다르고 오로지 한 가지, 외관만 비슷합니다. 다이아몬드 유사석의 차이점은 쉽게 구별되는 것도 있고 정밀한 분석을 거쳐야만이 식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보시는 총 7개의 스톤이 다이아몬드 유사석 중 일부입니다. 먼저 초기 다이아몬드 유사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다이아몬드 유사석은 수세기 동안 다이아몬드의 유사석은 단순하게 무색이나 거의 무색에 가까운 색을 의미했습니다. 즉 색깔만 비슷하면 다이아몬드 유사석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보석으로는 백수정, 무색 토파즈, 무색 베릴, 무색 사파이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보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굴절률 때문에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휘광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석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인조 유리는 18세기 전반에 조셉 스트라세가 상대적으로 굴절률이 높은 남유리인 스트라스를 개발하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02년 프랑스의 베르누이 교수가 합성 사파이어를 합성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합성성을 사용한 다이아몬드 유사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합성성의 연구는 현대에 들어와서, 즉 1900 후반 새로운 다이아몬드 유사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유사석들은 다른 전통적인 유사석들에 비해서 크게 유행을 하고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 성공을 거둔 유사석 중에서는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큐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큐빅은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다이아몬드 유사석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유사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다이아몬드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학적 특성입니다. 다이아몬드는 2.417의 굴절을 갖고 있고 0.044의 분산을 갖고 있는 스톤입니다. 광택은 금광광택이라 하여서 금속 광택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광택, 좋은 광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광광택은, 여기서 쓰이는 금광이라는 단어는 다이아몬드를 지칭함으로써 금광광택은 오로지 다이아몬드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도는 다양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투명에서 내포물이 많은 경우 불투명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불투명은 고음용으로 쓰이는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특성입니다. 물리적 특성으로는 먼저 경도가 있습니다. 모스 경도는 10이고요. 비중은 3.52. 인성은 보통 다이아몬드는 대부분의 방향에서 뛰어납니다. 하지만 클리비지 방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클리비지 방향에서는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클리비지 방향은 팔면체 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총 4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포물은 앞서 클레이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내포물이 없는 것에서부터 내포물이 꽉 찬 것까지 다양한 천연의 내포물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는 표면의 확대 상태입니다. 폴리시, 연마 상태는 높은 경도 덕분에 다른 유사석보다 많이 탁월합니다. 따라서 패치 접합성 또한
매우 날카로운 형태를 띠고 있고 겉은 왁시에서 각설탕 표면처럼 보이는 잎사귀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추럴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의 특징으로는 분광성이 있습니다. 분광선이란 다이아몬드의 스펙트럼을 쪼여서 이 스펙트럼의 어느 부분을 흡수하는가, 바로 그것이 분광성인데요. 일반적으로 4.15.5에서 435, 451, 478 나노미터에서 흡수선을 나타냅니다. 형광성은 무반응이거나 여러 색으로 형광 반응을 합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형광색은 청색으로 형광을 띠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형광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질로 친유성이 있는데요. 다이아몬드의 표면 장력이 기름의 표면 장력보다 큰 차이로 인해서 기름과 매우 친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친유성입니다. 여기서 열성은 열 전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다이아몬드는 열 전도율이 매우 뛰어나며 열 팽창률을 극히 낮은 스톤입니다. 또한 내산성으로서는 산에 매우 강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산에서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이아몬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나온 유사석의 특성들과 비교를 해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먼저 유사석 첫 번째로 합성 모일사나이트입니다. 합성 모일사나이트는 천연의 모일사나이트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천연 광물로는 탄화 주성분을 하는 광물입니다. 성분이 탄화규소로서 공업용으로 맨 처음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경도 덕분에 연마제로 사용이 되었지만 1997년부터 보석용으로도 개발이 되면서 다이아몬드의 유사석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성 모일사나이트는 다이아몬드보다 희광성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보다는 더 많은 분산을 보이고 합성 루틸이라는 보석보다는 분산이 적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성 모일사나이트는 약간의 황색감과 그리고 녹색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굴절율이 2.648에서 2.691 그리고 분산이 0.104, 경도가 9와 4분의 1의 경도를 갖고 있고 비중은 3.21을 갖고 있는 보석입니다. 또한 기존의 다른 유사석보다도 외관이나 중량감이 있어 다이아몬드와 매우 근접한 유사석입니다. 다이아몬드와 합성 모일사나이트는 몇 가지의 보석학적 검사로 감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단굴절입니다. 단굴절이란 굴절율을 측정했을 때 굴절율이 하나만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합성 모일사나이트는 복굴절을 갖고 있는 스톤입니다. 즉 굴절율이 범위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굴절율과 최대 굴절율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확대하면은 이런 복굴절 성질 때문에 더블링 형상, 즉 테이블을 통해서 반대편 패싯을 관찰하면은 이 패싯의 선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을 더블링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더블링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에서는 더블링이 보이지 않도록 연마하는 것이 연마사들이 일부러 연마를 합니다. 따라서 옆으로 기울여서 베질 패싯을 통해서 기울은 베질 패싯을 통해 반대편 패싯을 관찰하면은 더블링을 보다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또 다른 감별 방법으로는 열전도율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쉽게 감별할 수 있는 열전도 테스트는 합성 모일사나이트를 감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보석들과 다르게 합성 모일사나이트는 열전도율이 다이아몬드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성 모일사나이트 외의 다른 유사석들은 이런 다이아몬드 열전도율을 이용한 테스트에서 충분히 감별이 가능하지만 모일사나이트는 감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다이아몬드와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중 검사를 통한 감별이나 새로 개발된 합성 모일사나이트 감별기를 통하면 충분히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바로 더블링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더블링 현상은 방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선이 두 개로 보이는 것을 더블링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흔히 큐빅이라 불리는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입니다. 정식 명칭이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고 이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는 1970년대 초에 등장한 한 스톤입니다. 이 CG, 그러니까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는 줄여서 CG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CG는 다이아몬드 유사석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사석들은 다이아몬드 CG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이기 때문에 천연 큐빅 지르코니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천연 큐빅 지르코니아는 주얼리에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매우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자연에 존재하지만 합성이란 용어가 접두어로 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합성은 반드시 천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대응하여 만든 물질만 합성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합성 모이사이트나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 또는 합성 다이아몬드는 천연의 그 광물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사람이 표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합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CG는 휘광성과 광택이 다이아몬드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분간성은 약간 높고 굴절률은 1.150, 분산은 0.060, 그리고 경도는 8과 2분의 1의 경도를 갖고 있고 비중은 5.80으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같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다이아몬드보다 약 1.6배 무겁게 측정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CG는 여러 가지 색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다이아몬드 유사석으로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CG는 스컬 멜팅법이라는 합성법에 의해서 대부분 생산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다이아몬드와 CG의 경도 차이로 인한 페싯의 접합성의 날카로움의 차이입니다. 왼쪽이 다이아몬드고 오른쪽이 큐빅인데요. 지금 페싯 접합선을 보면 다이아몬드는 깔끔하게 나오는 반면 CG, 즉 큐빅은 약간 뭉툭한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성 루틸입니다. 합성 루틸은 1948년 백색 표백제를 연구하던 중에 우연하게 발견된 광물질입니다. 물론 합성 루틸이기 때문에 천연 루틸 또한 존재하지만 보석용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합성 루틸은 옅은 황색을 띠는 채색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옅은 황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사석으로 쓰였습니다. 다이아몬드 유사석 중 희광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다이아몬드 희광성보다는 떨어진 유사석입니다. 하지만 이 합성 루틸은 매우 높은 분산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무지개색으로 보이는 분산을 명확하게 관찰이 가능해서 분산이 너무 강한 바람에 휘광성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보석입니다. 합성 루틸은 굴절률은 2.616에서 2.903의 범위를 갖고 있고 분산은 0.330, 경도는 6에서 6과 2분의 1을 갖고 있고 비중은 4.23에서 4.29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합성 루틸은 극심한 분산과 극히 심한 더블링이 있어서 유사성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스톤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극심한 분산에 따른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요. 왼쪽이 다이아몬드이고 오른쪽이 합성 루틸입니다. 즉 합성 루틸의 경우에는 매우 극심한 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 또는 무지개감이 올라오는 전체적인 외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강한 분산 때문에 오히려 브라이트니스가 죽어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사진상에선 잘 보이진 않지만 이 합성 루틸 또한 더블링을 갖고 있는 스톤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롬튼 티타네이트입니다. 스트롬튼 티타네이트는 1953년 베르누이법으로 처음 생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굴절이고 거의 무색이며 합성 루틸보다는 분산이 훨씬 약합니다. 따라서 스트롬튼 티타네이트 또한 인기 있는 유사석으로 사용되었지만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약한 내구성과 그리고 분산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보다는 센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굴절률은 2.409, 분산은 0.190, 경도는 5에서 6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 비중은 5에서 11에서
5.11에서 5.15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트륨 알루미늄 가닛입니다. 이 이트륨 알루미늄 가닛은 1960년대 후반 가닛과 같은 정류면체 결정 구조를 진인 결정을 실험실에서 다량 생산한 것이 최초의 생산입니다. 이트륨 알루미늄 가닛은 YH, 야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야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온의 도가니에서 결정을 성장시키는 플러스 멜트 과정에 의해 생산이 되는데 현재는 풀링 또는 초크라스키라는 합성 방법에 의해서 생산이 됩니다. 이 야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우수한 희강성 때문에 인기 있는 유사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야그의 굴절률은 1.833, 분산은 0.028, 경도는 8과 4분의 1로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경도를 갖고 있고요. 비중은 4.50에서 4.66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그는 까르띠에에서 제작한 69.4의 캐럿의 테일러 버튼 다이아몬드 복제품에도 이러한 야그가 세팅되는 등 이것이 개발되었을 당시에는 상업적으로 매우 성공을 가진 유사석입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의 새로운 유사석 개발과 CG의 등장으로 점차 사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돌리늄 갈륨 가닛입니다. 이 가돌리늄 갈륨 가닛은 GGG로 불리고 이 GGG는 야구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닛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천연 가닛과도 화학 성분이 같지 않으므로 합성 가닛이란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앞서 합성이라는 접두어가 붙으려면 천연에 대응하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GGG나 야그는 천연에 이러한 동일한 성분 또는 동일한 화학적 구성,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는 광물이 없습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인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조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석은 인조라고 불리게 됩니다. 즉 GGG는 초크라스키법으로 제조된 인조 가닛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지르콘입니다. 지르콘은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는 천연 보석입니다. 이러한 천연 보석은 유리나 백수정보다는 휘광성이 뛰어나고 중간 정도의 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르콘을 20세기 초반까지는 열 처리를 통해서 지르콘을 무색으로 변화시켜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즉 20세기 초반 전에는 무색의 지르콘을 보기 힘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20세기 초반 이후부터 다이아몬드 유사석으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지르콘 또한 복굴절 보석이기 때문에 더블링 현상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이 더블링의 유무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지르콘인지 식별이 쉬운 편입니다. 이러한 지르콘은 굴절률은 1.925에서 1.984의 굴절률을 갖고 있고 분산은 0.038, 비중은 3.90, 그리고 3.90에서 4.73, 경도는 6에서 7과 2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경도와 또 열 처리를 통해서 무색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모와 스크래치가 쉽게 생기는 보석입니다. 또한 천연 지르콘과 합성 큐빅 지르콘이야, 즉 CG는 서로 잘못 불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지르콘이 CG고 CG가 지르콘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보석은 전혀 다른 보석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CG인지 아니면 천연 지르콘인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이 펫이 접합선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색을 만들기 위해서 열 처리하는 과정과 그리고 낮은 경도로 인해서 펫이 쉽게 마모되는 성질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8번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는 1890년대 베르누이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합성 결정 성장법인 플레임 퓨전 공업법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분말 연료를 고온에서 녹인 다음에 이거를 천천히 식히게 되면은 결정화가 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합성 사파이어입니다. 이렇게 성장된 무색 합성 사파이어가 유사석으로 주로 사용이 되지만 천연 무색 사파이어도 종종 유사석에 포함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보다는 휘광성과 분산이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 유사석, 다른 유사석보다는 강한 내구성을 지닌 특성으로 인해서 다른 유사석의 단점을 해소시킨 점이 있습니다. 굴절률은 1.76에서 1.770의 굴절률과 그리고 복굴절 보석으로 더블링 또한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산은 0.018, 경도는 9로 다른 유사석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비중은 4.00을 갖고 있는 보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천연 사파이어와 합성 사파이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같은 보석입니다. 따라서 내포물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만 감별이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합성 스피넬입니다. 합성 스피넬은 19세기 후반 플레임 퓨전법, 즉 베르누이법을 변형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가격이 저렴하여 아직도 다이아몬드 유사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합성 스피넬은 1.728의 굴절률을 갖고 있고 분산은 0.020, 경도는 8, 비중은 3.64를 갖고 있는 유사석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굴절 보석이지만 다이아몬드보다 낮은 굴절률과 특징적인 자외선에서 형광 반응을 한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감별이 쉬운 보석입니다. 다음으로는 접합석입니다. 접합석은 앞서 설명한 보석들과 다르게 보석을 붙인 걸 얘기합니다. 1845년 초에 간이가 유리 접합석을 유사석으로 사용한 게 첫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라운이 합성 스피넬이고 또는 합성 사파이어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퍼빌리언은 스트론트 티타네이트로 붙이게 되면 이것 또한 다이아몬드 유사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라운을 다이아몬드로 퍼빌리언을 다른 물질로 접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합석은 두 가지 이상의 보석을 서로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접합석의 특징은 각각의 구성 물질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사석들이 분산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다이아몬드보다 높은 분산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가 유리 접합석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두 상강 아래에서 보석을 앞뒤로 움직여가며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광택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이가 유리의 광택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즉 크라운이 간이시고 퍼빌리언이 유리라면 크라운이 좀 더 광택이 높고 유리의 광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택의 차이로 이 보석이 접합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모든 접합석을 감별함에 있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색상 또는 내포물 차이 그리고 이 두 보석을 붙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접합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쉽게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색 선이 바로 접합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퍼빌리언법 또는 거들어법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접합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째로는 유리입니다. 유리는 1700년대 유럽의 유리 제조업자들이 유리에 산화납을 첨가하면 더 많은 분산과 휘광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리는 효과적인 다이아몬드 유사석으로 사용이 된 거죠. 이렇게 현재에도 유리는 저렴한 패션 주얼리에도 사용이 됩니다. 보통 다이아몬드보다는 휘광, 광택, 경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단순한 확대 검사로도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유리를 확대를 했을 경우 안에 있는 내포물을 검사하면 보이는 사진입니다. 유리를 만드는 과정 중에는 기포가 많이 함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기포가 관찰이 되면 유리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포일백과 라인스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일백과 라인스톤은 어떠한 보석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보석의 퍼빌리언 상에 에나멜을 덧칠한 것을 포일백이라고 합니다. 인조석, 합성석, 그리고 천연 보석에도 포일백이 가능합니다. 즉 어떠한 보석에도 퍼빌리언 면을 에나멜이나 다른 걸 칠해서 포일백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석 뒷면에 포일백이 되었다고 반드시 천연석이 아닌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보통 18세기 이전에는
보석의 색과 휘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투명한 보석에 일반적으로 포일백 처리를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포일백을 하지만 옛날처럼 두꺼운 금속으로 포일하는 것이 아닌 반사되는 얇은 막을 붙여서 포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라인스톤은 포일백이 되어 있고 무색인 납유리로 된 다이아몬드 유사석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즉 이것이 라인스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은 포일백 처리가 된 인조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일백 처리가 된 스톤을 보면은 퍼빌리언 면에 이렇게 얇은 금속이나 얇은 막이 더 칠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석 상태라면은 단순히 페이스 다운법으로 검사를 해서 퍼빌리언 면이 칠해져 있으면은 이렇게 인조유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세팅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팅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이 스톤이 인조유리인지 아니면 포일백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이아몬드인지 쉽게 식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유사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구별하는 방법, 즉 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유관 또는 확대 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관 검사를 통해서 광택, 분산, 휘광 또는 투명도 차이를 어느 정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보석용 확대 기구를 사용해서 10배나 그 이상 확대된 상태에서 보석의 표면이나 내부를 검사하여 보석 특유의 내포물의 특징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더블링이라던가 아니면 기포, 이런 것들을 확대 검사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한 확대 검사는 다이아몬드 유사석을 감별함에 있어서 가장 간편하고 필수적인 검사 과정입니다. 이렇게 확대 검사를 통한 기구로서는 이렇게 현미경이라던가 확대경, 헤드루페, 아니면은 루페라던가 여러 가지 확대 기구를 사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광 검사입니다. 평광이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빛이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진동하게끔 일부러 만들어낸 빛이 평광입니다. 이러한 평광의 원리를 이용해서 보석을 검사하게 되면은 등방성, 즉 단굴절이냐 아니면 이방성, 복굴절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방성은 보석 내부로 들어간 빛이 두 강선으로 분리되지만 등방성은 내부로 들어간 빛이 분리되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방성 보석에서는 더블링이 나오고 등방성 보석에서는 더블링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광 검사는 다이아몬드, 합성 큐빅, 스트론튬 티타네이트, 야그, GGG, 합성 스피넬, 유리 등은 등방성입니다. 하지만 합성 모이서나이트, 합성 루틸, 지르콘, 사파이어, 토파즈는 이방성 보석이기 때문에 확대 검사를 하면은 더블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 평광 검사를 하는 기구입니다. 다음으로는 굴절류 검사가 있습니다. 빛이 공기 중에서 보석으로 들어갈 때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것을 굴절류를 하고, 이것이 얼마나 꺾이냐를 표시한 게 바로 굴절률 RI입니다. 다이아몬드 굴절률은 2.417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굴절률이 낮은 합성 사파이어, 천연 사파이어, 그리고 합성 스피넬, 유리, 접합석 등의 유사석은 굴절률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감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석으로 들어간 빛이 서로 다른 속도의 두 강선으로 분리되는데, 이러한 이방성 보석에서 보이는 빛의 차이를 복굴적 양이라고 합니다. 즉, 이 굴절률 차이가 얼마나 나냐를 표현한 것이 바로 복굴절 양이죠. 이렇게 이방성인 보석인 합성 루틸, 지르콘, 사파이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복굴절로 인해서 더블링이 발견됩니다. 다이아몬드는 단굴절하는 등방성 보석이므로 더블링이 만약에 다이아몬드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이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다른 유사석으로 감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바로 굴절률을 검사하는 굴절계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중 검사가 있습니다. 비중이란 물의 밀도에 대한 그 보석의 밀도 비율이며 보석 무게와 동일한 체적을 갖는 물의 무게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와 CG가 있다면
이 둘을 비교할 때 CG가 다이아몬드보다 1.6배 정도 무겁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비중으로 인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비중 검사는 나석 상태가 아닌 세팅 상태에서는 검사할 수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세팅이 되지 않은 이 나석의 비중을 측정하는 방법은 정수법과 중례법이 있는데, 정수법은 물에 담가서 또는 물에 담그지 않은 상태의 중량을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중례법은 각각의 비중을 의미하는 그 용액에 담가서 거기에 뜨는지 가라앉는지에 따라서 비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같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와 유사석이 있다면 실제로 차이가 나는 중량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가 10캐럿일 때 이와 같은 사이즈의 보석들은 GG는 20캐럿, CG는 1.6캐럿, 사파이어는 11캐럿, 그리고 합성 모일사이트는 9캐럿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감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경도 검사입니다. 경도 검사는 말 그대로 이 다이아몬드가 모스 경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는 유사석이 모스 경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즉, 광물이 긁힘이나 마모의 경리 능력을 검사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스 경도가 10입니다. 따라서 지상에 존재하는 천연 물질 중 경도가 가장 높은 보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도 검사를 했을 때 다이아몬드보다 경도가 낮다, 즉 모스 경도가 10이 아니다라면은 다이아몬드 유사석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도 검사는 말 그대로 보석 표면을 긁는 검사입니다. 즉 보석을 조금이나마 파괴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검사를 하게 된다면 거들이나 퍼빌리언 패시 이런 식으로 유관이 쉽게 띄지 않는 부위를 긁어가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도 검사는 거의 대부분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현광 검사입니다. 이 자외선 현광 검사는 일반적으로 보석에 자외선과 또는 X선 같은 높은 에너지를 쪼이면 이를 흡수해서 보석 특유의 색, 즉 현광 반응이 어떠한 빛으로 올라오는지를 검사하는 게 바로 현광 반응 검사입니다. 이 현광 반응은 보석의 종류에 따라서 색도 다르고 현광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광은 화학적 불순물과 결정 구조의 변화 때문에 자외선 파장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는 청색의 현광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석에 따라 특징적인 현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현광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검사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다이아몬드를 현광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푸른색의 청색 현광을 띠지만 간혹 청색이 아닌 다른 컬러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감별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참고 정도로만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적외선 반사도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이 반사도 측정기는 표준 굴절계로 측정이 불가능한 범위, 일반적으로 앞서 설명한 굴절계로 검사한 굴절률 검사는 1.81의 굴절률이 넘어가면 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유사석 중에서는 굴절률 이 1.81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1.81을 넘어가는 굴절률을 가진 유사석을 적외선 반사도 검사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외선 반사도로 나온 이 검사 데이터로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유사석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적외선 반사도는 보통 적외선 방출관을 광원으로 씁니다. 즉 적외선을 광원으로 쓰는데요. 왜 과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을 쓰냐면은 과시광선으로 검사할 경우 이 차이가 미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외선으로 검사하게 되면은 이 차이가 좀 더 확대돼서 명확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적외선 반사도를 적외선을 검사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아몬드 펜에 의한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보자도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다이아몬드의 친유성 성분, 즉 표면 장력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다이아몬드 펜으로 표면을 그었을 때 표면에 묻은 잉크가 끊어지지 않고 선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건 다이아몬드, 끊어지면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스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다이아몬드를 그었을 때 나타나는 모양을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은 다이아몬드 유사석이 끊어진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펜을 표면에 그음으로써 다이아몬드인지 유사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이아몬드 펜에 의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정확한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열전도 테스터입니다. 열전도 테스터는 열전도율이란 것을 이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즉, 이 열전도율이란 열을 얼마나 전달을 잘하냐, 못하냐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 합성 모이사이트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의 열 전도율은 다른 유사석보다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열 저항은 다른 보석이나 모조석에 비해서 약 100배 정도 적습니다. 이러한 다이아몬드의 열 전도 특성을 이용한 검사 방법이 바로 열 전도 테스터인데, 이런 열 전도 테스터는 세팅되거나 작은 사이즈의 보석을 감별함에 있어 매우 편리하게 또는 용이하게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열전도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곳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팅된 금속에 닿을 경우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속에 닿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합성 모이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다이아몬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테스터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만약에 열전도 테스터로 검사를 했는데 다이아몬드로 판단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합성 모이사이트인지 아니면 다이아몬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나온 게 바로 이 합성 모이사이트 테스터입니다. 이 테스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열전도 테스터에서 다이아몬드로 판단됐을 경우에만 사용이 되는 도구입니다. 이 합성 모이사이트 테스터는 자외선 스펙트럼에서 상대적인 투명성을 기준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이아몬드인지 합성 모이사이트인지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이외에도 기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투과 판독 효과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높은 굴절률을 지닌 보석은 투과, 즉 투시 방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특성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글씨가 쓰여있는 종이 위에 다이아몬드 또는 유사석을 놓고 또는 그 다이아몬드와 유사석을 통해서 그 가려져 있는 글씨를 봤을 때 또는 그 색을 봤을 때 이 보석에서 글씨가 얼마나 잘 보이느냐 아니면 잘 안 보이느냐 아니면 배경색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보석의 굴절률을 측정할 수 있다는 그 특성에서 바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낮은 굴절률과 큰 임계각을 가지는 다이아몬드 유사석은 퍼빌리언을 통해서 빛이 유출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투시를 통해 인쇄된 글씨를 쉽게 읽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유사석들은 퍼빌리언을 통해서 다른 반대쪽의 글씨를 봤을 때 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글씨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유사석과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정확한 검사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수단으로서만 검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영법, 즉 담금액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검사 방법은 굴절률이 확인되는 용액 속에 검사석을 넣어서, 즉 침적시켜서 검사석의 릴리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릴리프란 선명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명도가 낮을수록 검사석의 굴절률이 용액의 굴절률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선명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굴절률이 이 용액보다 높은 보석인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에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담금 용액은 메틸렌 아이오다이드라는 용액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굴절률은 보통 일반적으로 1.74를 갖고 있고 비중은 3.32를 갖고 있는 용액입니다. 따라서 이 용액 속에 다이아몬드 또는 유사석을 넣었을 때 릴리프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즉 보석의 테두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석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왼쪽부터 다이아몬드, 스트롬튼 티타네이트,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 GGG, 야그입니다. 즉 굴절률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선명도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액에 담가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광택 검사가 있습니다. 이 광택 검사는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높은 광학적, 물리적 특성으로 다이아몬드는 금속 광택 다음으로 좋은 금광 광택을 보인다는 특성, 바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금광 광택은 바로 다이아몬드 광택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광택보다 떨어지냐 아니면은 높냐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데 보통 광택이 더 높은 경우는 금속 광택밖에 없습니다. 금속 광택은 일반적으로 금속의 표면이 반사되는 광택, 즉 거울처럼 반사되는 광택을 금속 광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금광 광택보다 좋은 광택은 금속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석들이 광택이 떨어진 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광 광택 다음으로는 아금광 광택이라고 있는데 이 아금광 광택을 보이는 보석은 큐빅, 지르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유사석 중 굴절이 낮은 보석은 사파이어, 합성 스피넬, 유리가 있는데 이렇게 굴절이 낮다는 것은 광택 또한 낮다기 때문에 유리 광택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 유사석의 종류와 또 그걸 어떻게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네,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팅된 다이아몬드의 컬러를 검사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이아몬드 내부에 있는 인클루전의 색. 2번, 다이아몬드의 세팅 방식. 3번, 다이아몬드 주위의 금속 색. 4번, 세팅된 금속의 함량. 정답은 3번, 다이아몬드 주위의 금속 색입니다. 물론 첫 번째, 다이아몬드 내부에 있는 인클루전 색이 다이아몬드 컬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클루전보다는 금속의 색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색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옐로의 금속에 세팅됐을 경우 옐로의 다이아몬드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와 외관상 비슷하게 보이지만 광학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다른 보석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합성 다이아몬드, 2번 유사석, 3번 인공석, 4번 인조석입니다. 정답은 2번 유사석입니다. 앞서 합성이란 단어는 천연에 대응하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천연에서 나온 보석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보석이 광학적, 물리적, 화학적 특징이 같은 보석만이 합성이라고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유사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모조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특성은 전부 다 다르지만 단지 외관 하나만 같은 보석을 바로 이렇게 유사석, 모조석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공석이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보석을 통칭해서 인공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합성 또는 유사, 모조석, 그리고 인조석, 이걸 전부 다 인공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조석은 천연에 대응하는 물질이 없고 사람이 새롭게 만든 물질을 인조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야그나 GG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세팅된 다이아몬드의 클래리티를 검사한 후 작도 시 프롱을 비롯한 금속 부분의 표시는 무슨 색으로 어떻게 표시할까요? 1번 흑색 점선으로 표시, 2번 흑색 실선으로 표시, 3번 적색 실선으로 표시, 4번 녹색 점선으로 표시. 정답은 1번 흑색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이번에 흑색 실선을 표시하는 경우는 클래리티 작도할 때 배웠지만 엑스트라 패킷을 보통 흑색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적색 실선은 일반적으로 인클루전을 표현할 때 그리고요. 그리고 녹색 점선은 블레미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희강성과 광택이 다이아몬드와 매우 흡사하고 분산은 약간 높으며 다양한 색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다이아몬드 유사성은 무엇일까요? 1번 지르콘, 2번 합성 모이사나이트, 3번 합성 사파이어, 4번 합성 큐빅 지르콘이야. 정답은 4번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많은 유사석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주 쓰이는 유사석은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 즉 CG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강에서는 세팅된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일반적으로 감정 방법은 나서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팅된 상태에서는 프롱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두고, 그리고 반드시 세팅된 상태에서 검사했다는 것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다이아몬드의 중량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이아몬드 추정 공식을 대입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정 중량이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유사석 종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다이아몬드 유사석은 흔히 쓰이는 큐빅부터 합성 모이서나이트, 합성 루틸, GGG, 야그, 지르콘, 합성 사파이어 등 여러 보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각 어느 정도 특성과 또는 그 특징을 잘 기억해둬서 다이아몬드와 구별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의 대표적인 특성을 알려드리자면 굴절률은 2.417, 모수경도 10, 비중은 3.52, 광택은 금광광택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특성은 외워두시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설명드린 4가지 특성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석과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이아몬드 펜이나 테스터 등 편리한 기구가 있지만 이런 검사는 보조적인 수단이 불가하므로 종합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반드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두 가지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이렇게 9강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다이아몬드의 처리와 감별법, 그리고 합성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관리와 세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